나이가 들수록 우정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로 바뀝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든든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 남아있는 사람은 손에 꼽히지요. 그제야 깨닫습니다. 진짜 친구는 수십 명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단 몇 명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오늘은 나이 들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친구는 누구인지, 그리고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은 누구인지, 또 외롭지 않게 새로운 인연을 맺는 법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곁에는 어떤 사람이 남아있나 자연스레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우정이지요. 젊을 땐 친구란 언제든 곁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술 한잔 기울이며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갑자기 떠나는 여행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서로의 성공과 실패, 사랑과 이별을 두 눈으로 확인해 주던 사람들이 바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50을 넘기고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언제나 곁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는 병상에 오래 눕고 어떤 친구는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실감하게 됩니다. 아, 인생의 반이 지나고 있구나. 그리고 우정도 예전 같지 않구나. 이 시기에 우정은 단순한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함께 나눈 기억의 무게로 변합니다. 예전처럼 자주 보지 못해도 그 친구가 내 삶의 한 장면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내가 까맣게 잊고 있던 순간을 친구가 꺼내줄 때 퍼즐처럼 흩어졌던 내 인생의 조각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정은 결국 내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또 다른 거울입니다. 나 혼자만의 기억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빈칸을 친구가 대신 채워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좋은 친구는 내 삶의 연대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동반자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의 우정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를 뛰어넘는 관계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내 또래 친구뿐 아니라 20살 많은 인생의 선배와도, 또 나보다 훨씬 어린 후배와도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친구에게서는 지혜와 인내를 배우고, 나보다 어린 친구에게서는 새로운 활력과 변화를 배웁니다. 이런 세대 간 우정은 내 삶을 넓히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나보다 젊은 친구를 통해 내 자녀 세대를 이해하기도 하고, 나보다 나이 많은 친구를 통해 이미 떠나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친구라는 건 단순히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지탱해주고 내 인생을 비춰주는 또 하나의 거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남는 인연은 점점 줄어들지만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년 이후의 우정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몇 명이라도 내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다고요.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을 함께 걸어갈 진짜 친구는 누구일까? 여기서부터가 중년 이후 진짜 우정의 출발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흘려보냅니다. 어릴 적 동네 친구, 직장 동료, 자녀를 키우며 맺었던 부모 모임까지.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인연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부에 꼭 붙잡아야 할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슈퍼 친구, 또 하나는 삽 친구입니다. 먼저 슈퍼 친구입니다. 슈퍼 친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 아닙니다. 돌이켜 보았을 때
늘 고맙고 따뜻하게 기억되는 사람. 그 시절 나를 위로해주고 내 곁에서 함께 웃어주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도 내 편이 되어주었던 사람. 이들이 바로 인생의 슈퍼맨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사는 길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이런 친구들을 놓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부를 뒤적여보고 짧은 안부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잘 지내지? 오랜만에 생각이 났어. 이 한마디가 옛 인연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슈퍼 친구는 과거의 추억만 되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잃어버린 조각을 다시 찾아주고 그 시절의 웃음과 따뜻함을 다시 내 곁에 불러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슈퍼 친구는 내 삶의 르네상스를 열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삽친구입니다. 이건 다소 극적인 표현이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삽친구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두운 순간에도 기꺼이 내 옆에 서줄 사람을 말합니다. 마치 농담처럼 내가 새벽에 찾아가서 시체를 묻자고 해도 삽을 들고 나와줄 사람이라고 표현하지요. 물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내 고통을 함께 짊어져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삽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가 밤새울 만큼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흔들릴 때 그건 아니야 라며 따끔하게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 내 허물까지 감싸주되 필요할 때는 거짓 없는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친구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삽친구를 만나려면 나 자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진짜 인연은 찾아옵니다. 인생 후반에 친구란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슈퍼 친구는 내 기억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삽친구는 내 삶을 든든히 지탱해줍니다. 이 두 부류만 곁에 있어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래전 나를 위해 대신 욕을 먹어주던 친구,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던 친구, 힘들 때 옆에서 웃어주던 사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연락해야 할 날일지도 모릅니다. 우정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있을 때만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을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인생 후반부에도 여전히 따뜻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야? 남은 인연이나 잘 지키면 됐지. 겉으론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는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곁에 있던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떠나고 자식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오랜 친구들도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거기서도 끊어내기만 한다면 결국 남는 건 홀로 된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손절의 시대가 아니라 연결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가족이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순환 구조 속에서 살았지요.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자식에게 의지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바로 부모의 보살핌은 받았지만 자식의 부양은 받지 못하는 첫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지탱해 줄까요? 바로 관계망입니다. 곁에 남은 친구들,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이 내 인생의 안전망이 됩니다. 이 관계망이 내 정서를 붙들고 내 외로움을 덜어주며 때로는 내 노후의 삶 자체를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친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기도 어렵고 옛날처럼 직장에서 자연스레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한 공동체를 권합니다. 가까운 곳에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좌도 많아서 집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배우든, 글쓰기를 하든, 요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배우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저는 독서 모임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서로 느낀 점을 나누는 단순한 자리였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는 지금까지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가치관까지 나누게 되거든요. 그때 느꼈습니다. 새로운 친구는 꾸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생기는구나. 여러분, 혹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작은 취미여도 좋습니다. 글쓰기, 사진, 뜨개질, 악기, 스마트폰 활용,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수업에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서 만난 인연은 오래가고 깊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 나이에 내가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은 완벽할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헝클어져도 옷차림이 소박해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은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말을 건넬 때 시작됩니다. 결국 새로운 친구는 내 삶의 또 다른 지지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게 해주고 어려운 순간에도 의지가 되고 새로운 활력과 배움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시간이다. 과거의 좋은 인연을 다시 불러내고 새로운 인연을 더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훨씬 든든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에 붙잡아야 할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내 삶을 갉아먹는 이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줄어드는데 잘못된 사람 하나가 들어오면 그 피해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두 부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둘째는 그루밍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가스라이팅을 보겠습니다. 요즘 자주 들리는 말이지요. 하지만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 결국 상대가 원하는 이익을 챙기도록 만드는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위해서야라며 시작합니다. 처음엔 고마운 충고 같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내 판단은 틀린 것 같고 내 선택은 늘 부족해 보입니다. 결국 내 생각은 사라지고 그 사람 말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건 그 사람이 챙기는 금전적 정서적 이익뿐이지요. 더 무서운 건 이런 관계는 대개 착한 사람들이 잘 당한다는 겁니다. 거절을 못하고 남 상처 줄까봐 늘 조심하고 아니오라는 말을 입 밖에 잘 내지 못하는 분들. 어릴 적부터 억눌린 환경에서 자라 누군가 강하게 말하면 쉽게 휘둘리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특히 취약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만나고 나면 늘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결국 내 시간과 정성이 다 빠져나가는 관계. 그렇다면 단순히 안 맞는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내가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답은 하나,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루밍입니다. 이 말은 원래 미성년자를 속여 착취하는 범죄에서 많이 쓰였지만 성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루밍의 특징은 외부와 단절시키는 겁니다. 주변과 멀어지게 하고 다른 정보는 차단하고 오직 자기 말만 믿게 만듭니다. 그러다 결국 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돈이든 몸이든 마음이든 결국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지요. 이런 관계의 무서운 점은 정작 당하는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보입니다. 그 사람 좀 이상하다, 조심해라라는 말이 반복된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사람이 똑같은 경고를 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때는 반드시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은 절대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의 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자존심 내려놓고 멀리 도망가는 것이 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에 남는 인연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더욱 건강하고 좋은 관계만 남겨야 합니다. 좋은 친구 하나가 내 인생을 빛나게 하지만 나쁜 친구 하나는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건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후반에 달라지는 우정의 의미, 꼭 붙잡아야 할 친구, 그리고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 내용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아주 작은 실천으로 옮겨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잊힌 친구에게 안부 묻기입니다. 생각만 하고 미뤄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에 늘 함께였지만 지금은 연락이 끊긴, 그럼에도 가끔 생각나는 그 사람. 오늘이 바로 연락해야 할 날일 수 있습니다. 잘 지내?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이 짧은 문장은 오래 묵은 거리를 단숨에 좁혀줍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인연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입니다. 평생학습관, 도서관, 문화센터 가까운 곳 어디든 좋습니다. 작은 취미 하나를 배우러 가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낯선 자리라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웃어준다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의외로 쉽게 새로운 우정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나쁜 관계에서 용기 있게 벗어나기입니다. 혹시라도 늘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작게 만들며 결국 상대만 이득을 보는 관계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멀어지는 게 남은 인생 전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찾으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넬 때 그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정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움직일 때, 마음을 열 때, 그리고 먼저 다가설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곁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의 친구가 때로는 가족보다 더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꼭 붙잡아야 할 친구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따뜻하길 바랍니다.